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아무래도 새해에 결심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크고 작은 결심을 했다가 한 3, 4월부터 다시 수정하곤 하는데 그중에 정말 많이 차지하는 결심이 다이어리 쓰기, 일기 쓰기, 기록에 대한 갈증이 누구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이런 기록에 굉장히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고 뭔가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데 의미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요, 이 10대 때부터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을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이 감사의 일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감사는 즙을 짜듯 짜내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는 일기를 쓴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깐 느껴지지 않을 그때는 감사할 것보다 원망거리가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일단은 너무 매력이 있어요. 직업 자체가 주는 그 판타지가 좀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실력으로도 너무 멋진 분이고요. 근데 이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감사의 열매가 늘 가득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들어보고 싶으시죠? 자, 오늘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뮤지컬 음악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김문정 음악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맘마미아, 레미제라벨, 명성황후, 시카고 등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한 뮤지컬 음악 감독 섭외 1순위 김문정 교수. 최근 한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날카로운 독설과 애정이 담긴 조언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치열한 공연 현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건 자신의 매니저인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데, 음악 인생에서 내 삶의 지휘자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김문정 음악 감독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 예. 인간성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 배우가 너무 기쁘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 라는 표정을 저 히트는 사실은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필요한 순간에 갖다 쓰시겠죠. 네, 진짜 그 생각을 믿고 있고요.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작은 거인 익히 가늠이 됩니다만 오늘은 높은 힐을 신고 오셔서 네, 저는 정선희 씨 뵙고 싶어서 출연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심입니다. 진짜요? 네, 완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워낙 김문정 감독님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있고 또 너무 익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뮤지컬을 좋아하는 매니아라면 김문정이라는 이름 석자는 당연히 어떤 팜플렛에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신 계기가 팬텀싱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의 편을 들어드릴게요. 네, 저는 조민규 씨 들려주셨던 카운트 테너의 목소리는 약간 두텁긴 했죠. 근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간 보지 못했던 사중창을 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거고, 저는 감히 이 무대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곡 더 듣고 싶어요, 그냥. 네. 예, 또 스타를 배출하셨죠. 그래서 좀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은 예전과는 달라진 그 명성을 좀 누리시지 않나요? 네, 글쎄요. 가끔씩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인사를 좀 건네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예의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좀 아는 척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두루두루 시청자 폭을 넓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폭넓은 사랑을 받게 네. 된 게 또 이 뮤지컬이나 오페라라는 그 음악 장르가 웬만한 경제력이 좀 갖춰져야 또 우리가 가서 지갑을 열고 즐길 수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연령대가 조금은 네, 그러니까 뭐 높아지지 시청하시는 않았을까. 분들이 그냥 TV를 틀어도 오페라 특히, 하우스에 맞아요.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던 그 것 프로의 같아요. 의미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멀게 느꼈거든요.
오페라나 또 뮤지컬은 네, 비싸잖아요. 시간과 또 어떤 그쵸. 투자를 해서 굳이 그쵸. 찾아가야 또 되는. 네. 약간 고급 문화라는 느낌 때문에 섣불리 근접하기 힘들었는데 많이 대중화 시켜주셔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니 사실은요 그 여성 음악 감독 이러면은 감독이란 타이틀 자체가 좀 딱딱하게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좀 상징할 때가 있는데 이게 뵈면 그렇게 해야 될 땐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제가 자리에서. 팬텀싱어 보면서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그렇게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네. 사실 잘 저는 보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해봤고요. 방송에 아닌 그렇게 것 같은데. 화면에 그렇게 많이 잡힐 줄도 몰랐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몇 주 뒤에 또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PD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냥 감독님 늘 하시던 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한마디만 믿고 맘대로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그렇게 다 잡힐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컬러가 나중에는. 확실하셨죠. 예. 그래서 네. 조금 많은 반응들이 오는데 일조하셨을 것 같아요. 팬텀싱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까지는 받았잖아요. 잘 모르겠고 첫 방송 나오고 PD님이 실검 뭐 1위 했다 막 이러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데요 했더니 그냥 뭐 그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셨던 게 재밌었던 게 많아서 살아있는 표정들을 많이 봤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확한 지적과 좀 예리한 부분도 있었고 좀 인간적인 그런 것도 면도 몰랐어요. 있었고. 그냥 더 심하게도 말한 적도 있었고 방송보다. 진짜. 예. 네. 또 실제로도 순하시고. 그러세요? 실제로도 이제 배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음악 작업을 할 때 조금 확실하게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합의점 찾아가지고 둥글둥글 하시는 편이세요?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왔다 갔다. 사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공연이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결과물로서 성과를 얘기해야 되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못되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뭐 착한 사람보다 잘한 사람이 좋아.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 예. 인간성은 나한테 필요 없어. 오, 그냥 영화 대사인데 거의.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또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비싼 비용을 내고 또 어떤 공연으로 힐링을 얻고 싶어서 오는 관객들한테 네. 어떤 작은 실수나 또 컨디션 좋지 않은 상태의 공연은 또 안 좋은 결과를 주고 불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저희들끼리 또 다독여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많죠. 그래도 네. 잘 풀고 또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제작진 측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로가 사랑받을지는 몰랐는데 네. 어쨌든 출연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맞아요.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또 그 매력적인 출연자들이 같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네. 뭔가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네. 좀 흐뭇하게 좀 지켜봐 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근데 김문정 감독은 사실 심사위원으로 나오실 때나 살짝 일하시는 거, 뭐,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는 걸 봤을 때, 되게 시크하다. 라는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분장실에서 뵀는데, 되게 여성 귀여운 스타일이시네요. 처음 만났으니까요. 오늘. 그러신가요? 네. 그럼 사석에 빨리 자리를 마련해야겠네요. 네. 일단 요즘 진짜 바쁘세요. 방송에 또 이렇게 출연하여 주신 게, 야, 이거 좀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죠. 뮤지컬 모래시계. 네. 네. 얼마 전에 공연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라스트 키스. 네. 그리고 이게 또 끝나면 바로 완전 대작이죠. 명성황후 작품에 들어가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해왔던 작품이라서요.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리고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게 되면 좀 요령 있게 시간을 쓰면 패턴이 생기니까. 네. 그래도 저는 늘 긴장을 풀지 못할 것 같은 게 매일 생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한치의 호흡도 오차가 나서는 안 되는 생방을 매번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진이 쫙 풀리지 않나요? 끝나고 나면? 재밌는 게 그냥 할 때는 모르겠어요. 뭐 정선희 하고 나셨어, 씨도 그러니까. 그러시겠지만 네. 집중하고 있을 때는 힘든지도 모르고 끝나고 나면은 조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제 체력 관리는 매일 밤 3시간씩 지휘를 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사실 할 때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저도 일 쉬면 아프고 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모래시계가 엄청 대작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부담감이 클 것이 TV로 워낙 65% 육박하는 시청률,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던 고정 이미지가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보단 더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죠. 방송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폭넓은 시청자를 당시에 흡수하고 있었고 그쵸. 이제 그 내용을 기대하고 오셨던 시청자들한테 또 만족감을 줘야 되고 기대감을 맞아요. 깨트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24부작의 미니 시리즈를 3시간에 담아내야 되는 과정. 응축.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추억 속의 장면들을 어느 장면을 살려주고 또 어느 장면을 부각시켰고 어느 장면을 삭제해야 될지가 제작진들한테 엄청나게 큰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영상 그 아름다운 영상미와 아름다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노래로 음악으로 가사로 또 표현돼야 되는 부분들 네. 어느 지점에 어느 주인공에 의해서 이게 음악으로 표현돼야 감동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죠. 아니 그 음악 작업을 할 때 각각 그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음악이 있어 뭐 섬세함, 거친 질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일단 작전을 좀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야말로 작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캐릭터가 3명이고 주축이 되는 캐릭터가 3명이니까 음악 스타일이 어떻게 각자 가야 되는 그 일단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음악 스타일에 맞게끔 1막에 몇 곡이 배치돼야 되고 또 뮤지컬의 어떤 플로상 듀엣도 있어야 되고 합창도 있어야 되고 진짜 그래요. 대작이야 다. 예, 그런 부분들이 서로를 다 스스로 작업자들끼리도 만족을 해야겠지만 네. 또 관객들한테도 만족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선을 찾는 작업은 정말 너무 괴로운 작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제가 또 1도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이라 더 궁금한 게 저는 그 음이 얽히지 않고 화음으로 이끌어지고 이 강약을 조절하고 이 디렉터를 만나서 그게 바뀐다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잘못 들으면 이게 어디 하나가 뭐가 나게 되면 귀가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율하고 다듬는 역할이 음악 감독이니까. 이제 작전이 미스가 날 때가 많죠. 이 부분은 분명히 감동을 줄 거야, 재미를 줄 거야, 흥미를 유발시킬 거야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 저 기억나는 미스 혹시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그 모래시계 원래 OST에 그 백학 테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테마의 활용도를 여기저기 좀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쯤에 이렇게 하면 좀 섹시하겠다. 예, 주인공이 섹시해 보이겠다 네. 했는데 관객 여러분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좀 몇몇 모니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참 사죄드릴 게 네. 모래시계를 저희가 너무 갈비 뜯듯이 희극인들이 뜯어놨습니다. 예. 네, 네. 나 떨고 있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했어요. 묘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약간 독약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을 네. 다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또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공연 초반에는 이제 그런 모니터들을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순화시키고 또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작업을 좀 했었죠. 공연이 오픈되고도요. 대단하시다. 근데 정말 이렇게 아담하고 여성여성해서 진짜 저는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언니라는 생각에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제가 네. 먹고 들어갔나요? 제가 위로 먹고 들어갔군요.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이게 먹고 까는 거는 우리 일상 다반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근데 힐링. 언제부터 힐링이 되죠. 힐링 토크 회복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회복이 되지 가식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음악적 재능이 이렇게 절대 음감 막 이런 게 있으셨나요? 재능까지는 몰랐고요. 그냥 음악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어떤 작정을 하고 덤빈 어떤 숙제였다기보다는 어머, 동시적이다.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음악이 작정을 하고 덤볐다. 그냥 놀이로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고 그랬던 게 이제 피아노를 뭐 배우고 피아노를 산 케이스가 아니라 저희 무작정 그냥 피아노가 생겼거든요. 그냥 호흡하듯 옆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그냥 뭔가 이사 가면서 놓고 갔나요? 어렸을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좀 상사 집에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아버님, 예, 상사님 집에 동생하고 같이 갔었는데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5, 6살 정도 됐지 않았나 싶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남아있는 거 보면. 근데 그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 피아노가 있었으니까 로망이죠. 저랑 집에 동생이 피아노. 무턱대고 가서 그냥 피아노를 막 때렸죠. 친 게 아니라. 근데 어릴 때도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난 거 보면 제가 그때 좀 부끄럽고 창피했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홈드레스를 입은 예쁜 사모님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 이러고 손을 이렇게 치우고 뚜껑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얀 건반 위에 그 까만 뚜껑이 왔던 그 이미지가 굉장히 명백한 거절의 의미. 예, 근데 약간. 뭐 예쁜 소리로 하셨어요. 예쁜 소리로 잠깐만 이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저라도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는지 안타깝고 좀 그렇게 보였는지 네. 자매가 그런 걸 보셨는지 네. 한 얼마 뒤에 저희 집에 피아노가 들어왔더라고요. 엄마 마음 이해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카드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뭐 할부가 있었던 시절도 완전. 아닌데 그리고 저희 또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정말 아버지 월급의 몇 배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마 적금을 하나 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그냥 떡하니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다음에 하셨던 행동은 동네 아이들 보고 와서 다 치고 놀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갖고 놀았어요. 막 긁기도 하고요. 정말로 라디오에 나오는 뭐 마루치 아라치 따라치고 네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라디오에 나오는 거, TV에 나오는 음찾기 놀이하고 예 동네 아이들하고 그랬던 그렇게 처음에 접했던 게 저는 그 어머니의 결단이 일단 네. 피아노를 들여놨다는 결단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어떤 틀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비뒀다는 장난감이었어요. 예, 그래서 장난감. 아까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던 게 예, 작정을 하고 덤빈 게 아니라 놀러 왔다. 네. 악기가 네. 음악이. 야, 어머니께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 피아노를 치고 사실 입시에 성공을 했죠. 예. 그 기스나고 페인 피아노를 치고 결국은 실용음악과에 들어갔을 땐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러겠어요, 네. 정말.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그게 중노동처럼 힘든 레슨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유희로 다가왔다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 어느 날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데 안경 쓴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대문으로 열고. 아, 이 집에 피아노가 있네요. 이러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선생님인데 좀 가르쳐봐도 되겠냐. 그래서 첫 피아노 레슨이 시작됐죠. 재능이 있었구나. 그 아니죠. 선생님의 피아노 소리를 그냥 듣고 들어오신 거죠. 그 당시에 흔치 않았으니까. 네. 그래도 그렇게 가르쳐 봐도 될까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돈 벌러 오신 거 아니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렸을 때 그런 이제 기회로 피아노가 나에게 생기고 음악이 또 이렇게 놀이 친구로 생기고 실용음악과를 전공하면서는 조금 느낌이 바뀌었을 것도 같은데 고뇌하고 좀 힘들었고 이런 시기는 없었나요? 이제 지휘자로서 이제 공연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 심신이 허약하거나 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기쁜 공연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뭐 이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네, 맞아요. 날에 이제 기쁜 공연을 기분 좋게 운영을 해야 할 경우는 아주 괴로운 순간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일이구나 정말 나한테 지금 일을 해야 되는구나. 무게가 확 네. 느껴질 때가 있군요. 네, 근데 첫 작품 기억나세요? 음악 감독으로서의 첫 작품. 감독으로서의 첫 작품은 둘리였어요. 아기 공룡 둘리야?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둘리요. 네. 그 요리 보고 네, 맞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하셨구나. 네. 어린이 뮤지컬인데요. 그게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크게 열렸구나. 한국의 라이온 킹을 또 겨냥해서 또 아주 야심차게 만든 작품이었죠. 그때 네. 되게 어릴 때 아니셨어요, 그러면? 뭐 그런데 나이를 밝힐까요? 아니요. 커밍아웃은 나중에 프로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첫 작품이었다면 그 큰 무대에 음악 감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기까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실용음악과를 다니면서 여러 네. 가지 음악들을 좀 접했었거든요. 다양한 음악들을 이제 학업으로서 접했었는데, 네네. 근데 한 번은 뮤지컬 세션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이제 코러스 라인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음악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음악 뭐 10초, 15초, 20초, 30초짜리 그리고 대중음악 뭐 어떤 형식 또 재즈의 어떤 형식들을 파괴한 어떤 보여주는 음악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악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음악을 연주를 할 때 이 음악의 그림이 보인다는 네, 그래서 이게 뮤지컬은 또 이런 장르구나.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음악을 하게 되면 뮤지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죠. 뭐 짜릿하다. 네,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뮤지컬 세션 일도 이제 간간히 들어오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저의 열정이나 뭐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의욕이 네. 어떤 제작진들의 눈에 좀 비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리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음악 감독이 어떤 또 공석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고 네. 그 눈여겨보셨던 제작진 중 한 분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예상치 않게 우연히 저한테 찬스가 기가 다가왔던, 막히네요. 네. 그 공연 후에 평가는 어땠어요? 뭐 너무나 정신없이 올렸던 창작 공연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논하기 앞서서 그냥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나 감사한 정말 상황이었고요. 그게 또 어떤 열린 시각 쪽에 아동 관객들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질타를 좀 덜 받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럴 그래도-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보완해야 될 네.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나 다행스럽게 좀 넘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구나. 네. 혹시 이렇게 기억나는 좀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짜릿할 정도의 성취감을 느꼈던 작품이었어. 뭐 다 그렇겠지만 작품 하나하나마다 약간 자식 같잖아요, 느낌이. 그냥 뭐 그 후로 많은 작품을 해서 다 그 작품의 무게감은 다 비슷했던 것 같고요. 예. 유독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요? 둘리를 그냥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첫 도전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귀한 교훈을 첫 번째로 얻고 시작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교훈? 별로 안 떨리더라고요. 해보지 뭐. 어떻게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지. 어허. 네, 근데 첫날 공연에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에 저희가 공개 리허설을 했어요. 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부인이 그 부르 청소년들과 소년소녀 가장들 또 고아원 친구들을 데리고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을 이제 참관을 해주셨죠. 네. 그냥 뭐 하지 네.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로비에 잠깐 나갔는데 그 휠체어에 아이들 2명이 타고 둘리 보러 가자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서 빨리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준비가 이렇게 미흡한데 저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미흡한 공연을 보여줘야 하지? 잠깐만 거기는 다 됐나? 이런 순간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연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장면만큼은 정말 재밌을 거야. 길동이한테 쫓겨나서 둘리하고 또치하고 도훈아하고 노래를 부르는 라면송을 부를 땐 정말 재밌을 거야. 네.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막 너무너무 긴장을 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그리고 또 어떤 장면에는 이 장면 정말 허접한데 정말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둘리가 엄마를 찾는 장면인데 아무 정보 없이 엄마 어디 있지? 그럼 저기 있어. 그러면 엄마 그러고 달려가면 음악 괜히 오버스럽게 나오고 이 장면은 정말 어떻게 다가갈까 오글거리는데. 네, 오글거리는데 근데 그 씬에서 갑자기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벗어났죠. 그렇네. 그래서 이건 뭐지? 이 반응은 그렇게 첫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반응은 그날밖에 안 나왔어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늘 엄마를 만나는 순간이 기다렸던 순간이었고
또 쫓겨나서 어떤 라면송 같은 그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게 한 번쯤은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공감대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예상대로 반응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첫 공연이었지만 어떤 공연을 하던 관객이 어떤 연령층인가 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객층이 주로 우리가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 뭐를 자극을 하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제가 처음이지만 많이 배운.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시작에 너무 운이 좋으셨다. 그걸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항상 액션과 리액션이 그렇죠. 존재하는 네. 직업이기 때문에 이 리액션의 성격,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없이는 너무 힘들고 외롭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그냥 묵 찢듯이. 네. 그래서 그 첫 공연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준. 확 넓어지고 공연이었어요. 확 깊어질 네. 수 있는 각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네. 그 하시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일단 소개를 드렸어야 됐는데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묻어 나왔거든요. 순서만 계속 뒤집어. 저희는 뭐 순서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토크쇼이기 때문에 아까 또 많은 방송에서 당황했어요. 다른 얘기를 또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어떤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제 의식의 순서대로 섞어놨어요. 비겼어요. 명 사회자십니다. 역시. 그렇진 않아. 근데 보니까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밤에 공연으로 이제 달리셔요. 공연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또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더 MC의 지휘를 맡고 계신다. 네. 이거는 어디예요?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저희가 그냥 2005년에 베노블라만차를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칭찬을 받은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터지지 말고 해보자. 그래서 2005년에 저희끼리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MC의 약자는 뮤지컬 컬렉티브라고 그냥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조금 관객 여러분들도 MC가 하는 공연이면 뭐 인증, 공증.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팀을 꾸려서 그 팀 플레이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좋다. 사실은 고정 멤버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와. 또 10명이 된 적도 있었고 왔다 갔다 들락날락. 유닛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네. 작품이 늘 그렇게 20명의 연주자를 원하진 않거든요. 어떤 작품 뭐 5명의 연주자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또 많은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수를 요구하는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연합의 힘이라는 게 무시 못하죠. 일단은 좋은 거는 이제 제 호흡을 너무나 잘 알아준다는 거죠. 뭐 한 번은 오케스트라 피트라는 공간에 있을 때는 연주자들하고 저는 사실은 제 손으로만 교감을 하거든요. 예. 그 방송에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표정들이 재미있으셨다면 그게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늘 그런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주자들은 공연을 한 번도 못 봐요. 1년 동안 공연을 해도 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공연의 상황이 지금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런 상황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오롯이 저밖에 없는 거죠. 지휘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기뻐. 이 배우가 너무 기쁘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 라는 표정을 지어주면 이제 연주자들도 신이 나서. 예, 똑같은 악보를 연주를 하더라도 그들의 감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슬퍼. 지금 다 울고 있어. 지금 우리 여기서 울려야 돼. 지금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랬을 때 전달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에서의 출연자를 보고 저도 같이 교감을 하고 싶었던 그런 표정들이 아마 그 표정을 또 재밌게 보셨던 것 같고 시청자나 제작진들이 맞아요. 그 일을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보고 제 손과 눈빛과 제 몸짓으로 표현을 연주자들은 아래 피트라는 공간에서 정말.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게 거짓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냥 제 모습이었는데 아니 정의가 다시 내려지는 게 디렉터 하면은 저는 지휘를 한다. 진도 지휘, 카리스마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만 관계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연결다리예요. 네. 메신저고. 한 번은 배우가 가사를 스킵을 한 적 있어요. 넘어간 건너뛴 거예요? 거죠. 어머.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소리를 들어서 뭔가가 이상하다 하는 순간에 이제 저를 의식적으로 더 집중을 해줬고 제 손은 그냥 끝내라는 사인을 줬죠. 정말로 저희끼리만 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까 그 덜덜덜 떨리는 순간에 등골에. 어떻게 근데 우리 맞았다 그랬더니 그냥 감독님 손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말씀하신 팀의 어떤 그렇죠. 단합이 맞아요. 아주 소중하더라고요. 예. 저는 가끔씩 이제 뮤지컬 공연 가면 거기가 밝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심히. 그러니까 손끝이 보여요. 이제 앞으로 가끔. 오세요. 모래시계 앞으로 가야죠. 네, 맞아요. 손끝이 보여요. 이렇게 위에. 근데 거기가 이렇게 환하단 말이에요, 조명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 되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피트는 굉장히 그 객석에는 냉난방이 되잖아요. 피트는 사실은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해요. 정말. 지금 근데 이제 근데 악기들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습도에도 민감하고. 근데 여름엔 또 선풍기를 못 둬요. 왜냐하면 팬 들어가는 소리 때문에 팬 돌아가는 소리가 마이크에 그렇죠. 타고 들어갈까 봐 못 듣고 또 어떤 하프 같은 악기 쓸 때는 그 악기 자체가 고가 악기니까 그 악기 주변에 막 가습기 놔두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연주자들의 음정들이 피트에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연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난로가 저희는 필수품이에요. 손이 좁아서 또 못 가기도 하고 요즘 같은 때는 또 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먼지가 떨어집니다. 막 커다란 맞아. 드레스 네. 같은 거 막 휙 쓸고 지나가면 시대극 같은 건 더 하죠. 폭우 또 내려오면 밑에는 또 난리 나고요. 뭐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럼 피트에서도 또 저희끼리 또 뭐 또 다른 세계네요. 또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무로 치면 사실 영양분을 흡수시켜서 올려보내는 뿌리잖아요. 되게 멋있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백조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 밑에서 뭔가 치키치키치키 하고 있고. 관객의 입장에선 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실례겠지만 그냥 음악이니까 내 인생을 바꿔준 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인생곡?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네. I Dream a Dream이라는 레미제라블의 네네. 곡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노래, 그 곡은 그게 코제트의 아니요, 엄마가 판틴. 그렇죠. 코제트의 엄마. 코제트 엄마가 부른 맞았습니다. 노래죠. 예. 네. 정답. 네. 그 코제트 엄마 판틴이 이제 본인의 젊었던 되게 많이 시절을 울었어요, 저는. 회상하면서 네, 불렀던 노래가. 노래인데 저는 사실은 콘서트를 봤었거든요. 비디오로 봤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 노래를 저 지휘자처럼 가운데 서서 저렇게 둘러싼 합창단에 오케스트라 하는 기분이 어떨까. 가운데서 저 노래를 지휘하는 기분이 그게 아마 제가 더 갈망했던 음악 감독으로서의 길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꿈을 이뤘죠. 예, 그 곡을 지휘를 하는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노래는 저한테는 촉촉하게 뭔가 빗소리처럼 다가오는 늘 연주 스며드는, 중인 노래가 있어요. 스며드는 네. 느낌들이 그쵸. 좀 있는 거. 누가 불러도 그 노래는 애정이 그냥 그래요, 맞아요.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냥 엄마 모태신앙이 신앙이죠. 그러셨어요. 네. 집안이 다 그냥 기독교 집안. 그럼 그냥 잘 했죠. 몰랐겠네요. 네,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뭐 크리스마스는 가야 되고 또 네. 뭐 그랬던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갈증이 없이 그냥 환경이 이렇게 조성됐구나. 자연스럽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환경이 되게 부럽거든요. 왜냐면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많이 이제 놀다 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저희 네. 부모님도 그렇게 독실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참 신기한 게요. 기독교적 뿌리를 둔 어떤 환경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네. 이게 중간에 한번 탁탁 쳐서 돌아오게 되는 뭔가 기반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아, 그래요? 되게 부러워요. 잘 모르시죠? 저희는 잘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보여요. 그래서 그 선대에서 쌓아놓은 그 신앙적 기반이라는 게, 부럽다 싶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이제 신앙으로 보면 1대1이잖아요. 그렇죠. 기반하고 네. 상관없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좀 많이
네, 저는 사실은 갈등하셨다고.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제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나오는 게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있잖아요. 죄스러운 일이 아닐까. 많이 부끄러운 사람이 MC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늘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이 좀 오롯이 비춰질 때 오히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완결된 포인트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막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다 이제 걱정 끝, 고민 끝 이런 느낌. 주일도 제대로 사실은 못 지키고요. 네,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근데 모두 다. 사실은 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네. 결혼 언제 하셨어요? 25살 했어요. 완전 어렸을 때 가셨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런. 네. 한 6, 7년은 더 놀 수 있었는데. 그러게 말해요. 굉장히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따님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진짜 제가 죄송한데 나이를 많이 비주얼이 와. 약간 딸들도 언니라고 할 정도. 그죠? 뭐. 그냥 엄마가 아니라 친구처럼 돼야죠. 네, 딸들하고는 뭐 이제 체급도 비슷해서 요즘 옷도 같이 나와 있고요. 딸이 더 클 거. 절대 못 크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이 이상은 안 돼. 아니요, 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작아서. 근데 요새 뭐 안 크더라고요. 그런 네. 어떤 물리적인 비주얼 뭐 이런 거보다 다 해줬어요. 막 키 크는 한약도 먹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랬는데. 저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매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신앙생활을 따님들이 네, 딸들이 기특하네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 오늘의 말씀 같은 것도 많이 저희끼리 공유를 하는데 이제 이 프로에 나오는 거 이런 어떤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엄마가 그런 데 나가서 뭐 교회도 자주 못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는 곳이지 했더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엄마 마음에 이미 교회가 있어. 엄마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있으면 엄마 마음에 교회가 있는 거니까 천하의 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 하셨으니까 혹시 엄마 얘기를 듣고 또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용기 내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따님 이름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네, 오윤재 씨. 네, 학생회장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크게 한번 또 이름을 떨치지 않을까. 근데 정말 훌륭한 생각이지 않아요? 네, 그 말은 저를 이렇게 좀 탕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부끄럽지만 신앙생활 많이 못하는데 제 삶 속에는 계시거든요. 예,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저의 매니저시라고 그렇죠. 제가 표현하고 다니고 저희 있고요. 기획사 사장님이세요. 네. 한소속사 아닙니까? 그럽니다. 네. 파트가 달라서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일들은 내가 좀 스케줄이 뭐 겹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뭐 그래서 제가 욕심내는 일은 또 알아서 정리해서 안 하게끔 해주시고요. 할 수 있는 일은 또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네, 뭐가 정리해 주시겠지. 네,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이제 있어요. 의지가 네.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네. 그래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손을 그 이렇게 하나님. 잡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중학교 때 안 빠져요. 이렇게 잡으면 네, 진짜.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저한테 힘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뚱땅뚱땅 피아노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냥 쭉 느꼈어요. 맞아요. 네. 계속 그 옆에 계셨고 가지치기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맞아요. 저는 음악 공부를 안 했거든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도 그냥 우연히 봤거든요. 우연히 보고 그게 이렇게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게 될지도 몰랐고 또 방송도 이렇게 하게 될지도 몰랐고 근데 어떻게 나중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냥 잘 만들어 놓고 잘 써주세요. 제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 통계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학생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게 된다라는 얘기를 네. 들어요. 그런 짜릿한 경험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하나님께 늘 죄 많은 딸이고 죄송한 딸이지만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일까? 라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다 계획이 있으셨고 뜻하심이 있으셨고 결코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우울했던 시기에 그냥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재밌지도 않고 그랬던 시기에 제가 어떤 작품의 작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맡은 작품이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작품이었고 그런 곡들을 써내야 했었어요. 뭔지 알 것 같은 작품인데. 도리안 그레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영화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뭐 내용 자체도 너무 피폐한 인간 맞아요. 군상들을 깊숙이 더 들어가서 배우로서의 메소드 연기가 있듯이 또 작곡자로서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음악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곡을 시도를 처음 했더니 이제 연출자님이나 제작자님들이 곡이 너무 밝아 너무 건강해 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죠.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작품을 맡게 됐고 그 우울한 상태에서 그 작품의 곡들을 써낸 것 같아요. 거의 우울이 바닥을 쳤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우울의 결과물은 좋았어요. 네,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도리안 같은 느낌이 들어, 뭐 헨리 같은 느낌이 들어, 베질 같은 느낌이 들어 출연진들을 들먹이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순간은 너무 괴로웠지만 내가 이런 곡들을 쓰게끔 그 시기를 일부러 주셨구나. 나한테 상처를 그 사람으로 통해서 주셨구나. 뭔지 알 것 그 일로 같아요. 통해서 주셨구나. 네. 그 희한하게 이제 이게 반드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아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 아픔 뒤에는 굉장한 결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부러 주시는 건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좀 아픔을 겪잖아요. 근데 그 아픔의 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좋더라고요. 반드시 무언가를 얻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잘 못 다니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기도도 많이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 삶에 그냥 닥치는 모든 일 하다못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뭐 이게 계획이 있었던 일 네, 그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맞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물에서 힘을 뺀다는 믿음이 없으면 수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소극적으로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정말 그 힘을 빼는 게 최고의 내공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알겠지만 춤이든 음악이든 힘 들어간 순간부터 촌스럽고 어색하고 잘 안 되잖아요. 힘이 들어가게 하면 그것도 또 뜻하심이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완급을 조절하신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하려면 그렇게 고독해요. 맞아요. 너무 외롭고. 항상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동안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감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감사라는 단어와 감사의 마음. 그게 오늘 나오신 이 이유의 다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피아노가 있었던 순간, 또 우연히 선생님이 찾아왔었던 순간, 또 인문계 공부를 계속 하다가 또 어떻게 진로를 뒤틀어서 학교를 또 음악 쪽으로 선택했던 거, 거기서 또 뮤지컬을 만난 거, 모든 게 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제 삶이 아닌가 싶고, 누군가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이끌으심 없이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가능하지 않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 재능에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의가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두려울 때가 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채워질 거라는 믿음과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이 또 다시 조성이 되더라고요. 주신 게 확실해요.
예, 끊임없이 채워주실 게 확실하고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네. 어떻게 더 쓰이고 싶으신지 혹시 생각해 놓으신 어떤 제 계획은 예. 의미 없죠. 예. 의미? 의미 없고 필요한 순간에 갖다 쓰시겠죠. 예. 진짜 그 생각을 믿고 있고요.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요. 힘 풀고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막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아웅다웅 다퉈도 보고 스스로랑. 근데 가장 편안하고 확실한 정답이 있었는데 자꾸만 현실에 치여서 그거를 외면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김문정 감독을 두고 김문정 감독을 위한 기도는 그걸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맞습니다. 계속해서 네. 개입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좋아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되게 드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잘하면 더 주고요.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프리의 장점은 그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은 기도 또 놀라우신 또 어떤 뭔가를 저한테 최근에 또 주신 게 저희 연주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젊은데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연주자가 있어요. 아파서, 오늘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몹쓸병에 걸려서 예, 투병 생활하는 와중에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 다른 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냥 감독님 저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고 싶고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저희 뮤지컬 하는 친구들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네. 근데 그 친구 집이 하필이면 저희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주일을 좀 지켰어야 했어요. 얼마 동안은. 이게 이래서 다시 또 나를 이끄시나 이렇게 다시 또 잡아당기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또 저는 또 공연 때문에 바빠서 몇 주일 어기게 되면 그 친구가 연락이 와요. 감독님 오늘 교회 몇 시? 네, 참 그래서 신기해요. 이게 정말 네. 신기한 역사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그 친구의 병이 좀 낫게 되는 게 또 제 기도 그렇네요.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을 하나입니다. 주셔서 기독해 네. 하시고 네, 기독해 사실 하시고. 네. 이런 그분의 뜻을 빨리빨리 저는 눈치챌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 눈치를 채는 것도 은혜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셔서 눈치를 빨리 채셨네. 그래서 참 그래도 이렇게 화합하고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조금 많이 편하게 해드리려고 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춤을 추듯 했는데 이제 재밌었어요. 예상치 않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당황도 했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공연 꼭 보러 오세요. 그럴게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요. 네, 저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